다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 왜 그랬어요? 마린포스트 일단 산호와 네. 물고기의 장점, 네. 생물들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마린코스트 산호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취미할 때부터 취미까지 한 건 한 14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어땠냐면 어느 수족관에 생물이 들어온다. 그럼 손님들이 다 기다렸어요. 네, 그게 아마 몇 년 전까지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생물의 퀄리티나 건강 상태를 따진다는 것 자체는 생각할 수가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다렸다가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종이 나오면 그냥 봉지째 사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저도 그 시절에 취미를 했었었고 그래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거를 건강한 상태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린코스트가 그렇게 팔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생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린코스트는 뭐 어느 때 오시더라도 생물이 적어도 산호로 따지면 그냥 뭐 500점 이상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50점이 있는 곳에서 하나를 고르시는 것과 500점이 있는 곳에서 하나를 고르는 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저희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생물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수입 공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산호는 물론 물고기보다는 덜하긴 한데 산호도 폐사율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SPS 같은 경우는 죽기 직전에 정말 빛을 뿜어내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딱 올려서 새로 들어온 산호를 딱 올려서 손님들이 와 하고 하셨을 때 일주일 안에 죽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산호가 들어왔을 때 가급적 생물 입고 공지를 잘 안 드리고 저희는 대부분 어느 정도 축양이 된 상태에서 눈에 띄는 것들 위주로 사진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사진을 보고 지방 계신 분들은 이제 셀렉을 하셔도 일단은 축양 기간이 길기 때문에 훨씬 더 폐사율은 낮아질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산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채집지에서는 이제 자연광을 받고 있다가 이제 수조에 들어오면서 LED가 됐던 뭐 주로 LED죠. 요즘에는 LED 광에 적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색이 좋아지는 게 있고 그리고 색이 정말 나빠지는 게 있어요. 특히 SPS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더 심한데 그래서 적어도 1주나 2주 정도는 지나야 얘네들의 본연의 색깔이 수조에서 나타난 색깔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축양이 된 상태로 이제 안내를 드리면 그거를 사셨을 때 내 수조에 들어갔을 때 색깔 변화가 거의 없죠. 그런데 입고 되자마자 바로 사진을 올려서 공지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은 LED 광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수조에 넣었을 때 예상했던 색깔하고 다를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산호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렇게 맞춰 나가고 있고요. 물고기 같은 경우는 브라질 엔젤 같은 경우는 네. 마린포스트가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아쉬웠어요. 네. 상규님 말고도 사실 그런 이제 컴플레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난 마코에서 물고기도 사고 싶은데 왜 물고기 이렇게 없냐. 근데 첫 번째는 저희는 이제 물고기에 있어서도 계속 실험 중이에요, 사실. 계속 실험 중이고 한때는 저희 지하 전체가 축양장이었던 시절도 있어요.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지만 그때는 저희가 일주일에 물고기를 뭐 정말 2,000마리, 3,000마리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보고 현재까지 이르게 됐는데 현재는 이제 1층에서 산호랑 물고기랑 다 같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사실 실험 중이긴 한데 과연 저희가 물고기도 산호처럼 그렇게 오랜 동안 축양을 거치고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적정 수량이 몇 마리인가, 적정 빈도가 얼마인가 사실 아직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최근에 뭐 F4 수조도 따로 세팅하긴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좀 더 늘리긴 할 겁니다. 그 마리코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내에서 하단 선크를 제일 많이 판매를 하실 거예요. 그 해수어항이라는 게 이게 처음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짬뽕어항하고 그리고 에코소 관리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거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사실 10분이 수조를 하시면 그 중에 9분은 짬뽕 수조를 하세요. 네, 짬뽕 수조 하시는데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이제 쭉 지켜봐 오면 사실 시간이 조금씩 지날 때마다 약간씩 컨셉들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짬뽕 수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거는 짬뽕 수조는 언젠가는 폭탄 맞는다. 이게 사실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었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비들 자체가 사실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졌어요. 뭐 저렴한 장비들도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졌고 특히 조명에 있어서는 거의 뭐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기본적인 온도 컨트롤에 대해서 시스템화만 해놓으시면 정말로 어렵지 않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세팅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지린산염이 컨트롤 돼 있는 상태의 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하셔야 되는 건 비영양화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가 세팅해드린, 저희는 세팅해드릴 때 박테리아제나 카본소스의 사용을 일단은 하지 않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세팅하셨는데 이제 뭐 다른 데서 이제 글들을 보시고 아니면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처음 세팅하는 어떤 방식처럼 박테리아를 넣고 카본소스를 넣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미 숙성된 상태의 세팅을 하신 경우에는 오히려 빈영양화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근데 이때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조가 말라버리는 거죠. 이제 생물들이 말라버리게 되고. 근데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사실 어찌 보면 좀 수조에 물론 쉽지 않겠지만 좀 관심을 덜 두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까를 고민하시다가 보면 어떤 이 수조가 세팅되어 있는 백그라운드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하라는 방법대로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에는 서로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F5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산호가 어렵다라는 어떤 정보 때문에 F5를 대안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F5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5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커뮤니티인데 어떤 잘 되고 있던 수조 하나에서도 어떤 고기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모든 게 다 지연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F5를 하실 때는 정말 내가 고기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거는 결국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수조가 현재 가지고 계신 물고기들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나서 투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좋아하는 마음에 너무 서둘러서 투입하시거나 하시다 보면 충돌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고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짬뽕어항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어항에 진단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 고수분들은 본인의 어항에 사는 색깔만 보면 이게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아는데 저 같은 초보 같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하늘도 잘 키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보는 시각을 더 넓힐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제 제품이 사실 많아요. 이제 뭐 워낙 많고 근데 남자분들 같으면은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여자분들 화장품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남자분들은 로션하고 스킨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로션과 스킨이라고 따지고 보면 그걸 해수수조에 접목해보자 보면 사실 염도하고 온도일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일 거고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염도하고 온도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내 수조의 염도와 내 수조의 온도를 모르시는 경우가 일단 많아요. 근데 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하셔도 저는 70, 80%는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이제 경도, 칼슘, 마그네슘, 질산염, 인산염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는 SPS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테스트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냥 넣어서 좋은 걸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이건 없습니다. 넣어서 좋은 건 없고 내가 얼마의 값을 가지는데 이 제품을 가지고 얼마의 값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넣어서 좋은 제품들은 없다고 보고, 그럼 만약에 아까 기본적인 염도, 온도를 관리하시는 거 외에 아까 5가지 추가적인 인자들만 관리하시면 저는 99%의 산호를 잘 키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청계천 쪽 수족관들을 좀 탐방을 했는데 그쪽 그 청계천 쪽에 있는 해수 수족관에 대해서는 네. 그쪽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저도 이제 손님으로서 그분들을 뵀었던 적이 있고 한데 일단은 뭐 아마 제일 요즘에 많이 관심 받는 게 신비해벌레? 그쵸, 것도 있고. 분방울 수족관도 네. 있고. 근데 이제 각각 사실 다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디까지 하느냐, 어떤 거를 하냐에 따라서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사실 뭐 30년 이상씩 계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하실 때는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런 방법밖에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뭐 자베르 방식이라든지 뭐 베를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서로 섞이고 좋은 부분을 취하고 안 좋은 부분은 버리면서 자기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 이상으로 발전해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틀렸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추천하는 방법에서 할 수 있는 선이 있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실 때는 다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옛날에 자전거 살 때는 다 그런 동네에 있는 자전거, 옛날에 자전거 빵이라고 했죠. 자전거 가서 그냥 자전거 샀어요. 근데 지금은 라이딩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뭐 산악 자전거 타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또 다른 형태의 자전거를 사시는 분도,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복잡해지고 디테일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필요한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분들이 해왔던 시대에는 요구사항이 단순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답은 아니고 참고는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보분들이 좀 입문하시기에는 좀 나쁘지 않지 않나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뭐 그분들이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 자꾸 나오시고 그분들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해오셨던 방식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에까지는 당연히 유지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하게 하시거나 간단하게 하실 때는 참고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